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상황과 그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재 지구온난화 추세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133년이죠. 0.85도씨 세계 평균 기온이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또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도 110년 동안 19cm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계 평균이고요.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온 상승 같은 경우에 0.85도씨의 2배 정도가 되는 1.5도씨가 상승이 됐고 또 해수면 상승도 19cm가 아니라 50cm, 특히 이제 제주도 인근을 기준으로 보면 50cm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기후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대기 중으로 계속 그 열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하루 동안에 대기 중에 유입되는 열 에너지 양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40만 개 정도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더워지고 또 해양이 더운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해수 온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지구 온난화 되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말만 들었지 수치로 직접 들으니까 몸에 와닿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구 평균의 한 2배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나왔죠. 이 어떤 제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시민들도 배출을 하고 또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요. 예. 그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이 비중으로 봤을 때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방식으로 그 도울 것인가 하는 이제 제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부여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더 줄인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더 줄인 만큼을 배출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 정부가 정해준 기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 것이죠. 네, 기업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텐데 사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개장한 지 약 2달여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네. 1월 19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부터는 배출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출권을 살려는 기업은 조금 있는데 이제 팔려고 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일각에서는 뭐 기업들이 배출권을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일면적인 분석이고요. 지금 그 정부가 배출권 가격을 톤당 1만 원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출권 가격은 아무리 그 상승을 해도 10,000원 이상 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배출권을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배출권 거래제 2기라든가 3기에 가서 배출권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그것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마도 이제 6월이 되면은 기업들이 정부에 이제 배출권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별로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톤당 10,000원 이하요. 굉장히 네네. 적은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이 가격에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이 부담으로서 작용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든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 체질 강화에 기여하게 되면서 그 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그 국제사회의 분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조금 더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어떤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위 생산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절감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 기술 지원,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수준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많은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한쪽의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의무 감축 국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 협상의 전략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그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시작이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좀 그 수동적이고 문제 회피적인 그런 어떤 태도에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감축 목표가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줄인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개도국들이 쓰는 그 감축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절대치로 바꿔서 혼란을 좀 줄이는 그런 그 좀 더 명확하고 예.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 문제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 세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환경에 무관심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큰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세기 만에 지구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요. 기상이변과 생태계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